서울의 밤거리는 화려하고 멋집니다. 전 세계 다른 도시들과 비교해도 멋진 곳이 많은 도시이며 또한 올림픽을 개최했던 도시이죠. 우리나라에 유학을 온 외국인 학생들은 이런 서울의 모습만 주로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한국의 시골이라 하면 볼 기회도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 시골에 가서 본다면 한국의 느낌이 아닐 거예요. 서울의 발전한 모습을 보다가 한국의 지방에 내려간 외국인 여학생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놀랍고도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충격적인 체험을 합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걸까요? 미국 커뮤니티 레딧의 게시판 글을 각색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테네시주의 엠마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에 있으며 유학 생활을 마쳤는데 미국으로 돌아갈지 여기에 정착을 할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까지 저는 졸업 후 미국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학업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한국 유학의 목적은 한국어를 배워 미국에서 대형 마케팅 회사에 취업하려 했습니다. 요즘 한국 시장이 커지고 있어 한국어를 잘하면 취업에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한국에 와서 열심히 공부를 하던 중 작년 여름방학 때 저의 확고했던 생각이 조금 바뀌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지금 저는 한국에 남아있을지 원래 계획대로 미국으로 돌아갈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의견도 부탁드릴게요. 여름방학이 시작된 어느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방학 때가 되면 당연히 미국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고 오곤 했죠. 하지만 방학 때마다 미국에 왔다 갔다 하느라 비용도 많이 들고 시차 적응하느라 힘들기도 했기에 이번 여름방학은 그냥 한국에서 지내야겠다고 결정을 했었어요. 많은 외국인 친구들이 각자 자기들 나라로 돌아가고 심지어 한국인 친구들도 부모님 집에 가겠다며 지방으로 내려간 친구도 많았습니다. 서울이 집인 친구들은 별로 없는 게 현실이구나 싶어 조금은 쓸쓸한 감정도 들더군요. 아는 사람도 없고 울적한 마음이 들던 참이었죠. 그때 제 친한 친구 상미가 자기 집이 제주도인데 너 제주도 안 가봤지? 혼자 할 거 없으면 며칠만이라도 같이 다녀올래? 하며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한국의 도시 풍경만 봤지 시골 풍경은 한 번도 못 봤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뒤바뀔 줄은 몰랐죠. 저 또한 미국에서는 시골에서 살았고요. 사실 대부분 미국 시골이 다 그렇듯 드넓게 펼쳐진 넓은 평야에 비행기를 타고 농사를 지어야 할 만큼 평평하고 넓기만 한 아무 재미없는 밭이 전부죠. 재미없는 미국의 시골과 다르게 한국의 시골은 어떨까 궁금했습니다. 상미는 부모님이 제주도에서 펜션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펜션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미국에서는 펜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제주도행 비행기는 정말 금방 도착했어요. 이륙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도착한 것 같아요. 짧은 거리임에도 승무원들은 어찌나 친절한지 감사 편지라도 보내고 싶었어요. 제가 외국인이라 그런가 생각도 들었지만 다른 한국분들에게도 다정히 미소를 지으며 대응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상류와 함께 공원 밖으로 나오면서부터 놀람의 연속이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시골스러움과는 많이 달랐고 하지만 또 도시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조금 지난 것 같은데 넓은 평야도 보이고 언덕도 보였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저기 언덕에 말이 있다면서 택시기사분께서 알려주셨거든요. 갑자기 여행 온 사람처럼 이곳이 기대되고 보는 것마다 신기했어요. 조금 더 달린 후 택시에서 내린 풍경은 더 놀라웠습니다. 정말 작은 마을에 작은 버스터미널이 있고 왠지 사람도 잘 다니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 학교 근처에서만 생활하던 저에게 이런 풍경은 낯설었습니다. 정말 짧은 거리인데 풍경이 이렇게 변했다는 게 믿기 어려웠습니다. 가면 갈수록 울창한 숲으로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상미의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집은 티에서나 보던 작고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미국은 시골에서는 대부분 큰 집을 짓고 사는데 반해서 집 크기는 아담했습니다. 단순하게 지어진 듯한 집이지만 나름 마당도 있고 마당에서 다양한 채소를 기르시고 정말 사람 사는 느낌이 뭔지 알 것만 같은 그런 손때 묻은 집이었습니다. 상미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잠시 쉬면서 시골의 한적한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식사상을 마당에 평상까지 들고 오시는 아버님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밥이 산더미처럼 많고 반찬도 대충 보기에도 10가지가 넘었습니다. 생선구이는 물론이고 돼지고기 반찬도 있고 게다가 찌개까지 게다가 이것저것 대형 식당에서 볼 법한 다양한 종류의 반찬까지 어마어마했습니다. 놀라기에는 아직 일렀습니다. 제가 머무는 열흘 동안 모든 식사가 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상미 어머님은 식사를 하시며 계속해서
저와 상미에게 생선 다시를 발라주며 살코기를 밥 위에 올려주셨습니다. 맛있어서 꿀떡꿀떡 잘 먹긴 했지만 어머님은 생선을 발라주시러 온 것인지 같이 식사를 하러 오신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생선을 열심히 발라주셨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들어 제가 직접 해보겠다며 생선 다시를 발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상미 어머님은 하지 말라 하셨지만 그래도 죄송한 마음에 제가 해본다고 했어요. 역시 어머님만큼 정교한 젓가락질이 되지 않아서 가시가 섞여 들어가기 일쑤였죠. 어머님의 내가 해줄 테니 놔두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님의 손기술은 대단했습니다. 상미도 발라주시는 생선을 꿀떡꿀떡 잘 먹는 걸 보고 죄송한 마음은 일단을 접기로 했습니다. 저도 어머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맛있는 살코기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열흘 동안 저와 상미는 웃기게 생긴 펑퍼지만 바지를 입고 할머니가 가꾸시는 고추밭에 가서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밭이 미국만큼 넓지는 않았지만 허리를 숙여서 고추를 따야 했기에 농사일을 도와드리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펑퍼짐하고 웃기게 생긴 바지가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입고 일을 하다 보니 너무나 편하고 통풍도 잘 되고 생긴 것도 재밌어서 웃음도 주는 마법 바지 같았습니다. 그렇게 말 없이 꾸준히 일했고 따가운 햇빛에 땀도 많이 흘리며 체력적으로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점심에 그렇게나 많이 먹었던 음식들이 모두 소화되고 이제는 허기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옆밭에서 일하시던 어머님이 언제 준비를 하신 건지 밥상을 머리에 지시고 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혹시 간식거리인가 하는 기대감에 어머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님은 새참 먹고 해요 라며 저와 상미를 부르셨습니다. 저랑 상미는 어떻게 이런 타이밍에 하며 신이 나서 새참을 먹으러 갔습니다. 새참이 뭐야 라고 하는 질문에 어머니와 상미는 깔깔 웃으며 일하다 중간에 쉬면서 먹는 간식 같은 거라고 하더군요. 간식이라고 하기에는 아무리 봐도 아침에 먹었던 식사처럼 푸짐했습니다. 그리고 막걸리가 사발과 함께 상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막걸리를 접해볼 기회가 있어서 한두 번 마셔본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냄새도 너무 강하고 많이 취하는 것 같지 않아서 즐겨 먹던 술은 아니라 먹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버님이 저와 상미에게 막걸리 머급서에 하면서 컵인지 밥그릇인지 애매하게 생긴 사발이라는 것에 막걸리를 따라주시더라고요. 아버님의 성의를 거절하기에 죄송한 마음에 막걸리를 한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말씀이 조금 이상해서 상미에게 물어보니 제주도 방언이라고 알려주었어요. 한국의 제주도는 방언이 조금 노래처럼 들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제가 서울에서 먹던 막걸리랑은 차원이 다른 맛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오마이갓하며 감탄사가 나왔고 상미 부모님께서는 웃으며 좋아하시더군요. 그리고 맛있다 하며 주시는 대로 몇 잔을 더 마셨습니다. 저는 오랜 달증을 해소하듯 막걸리를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상민의 집 천장이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머리가 어지럽고 띵한 게 내가 설마 취해서 기억이 없어졌나 싶었습니다. 순간 어찌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드는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어머님께서는 해장해야지 하시며 저희를 부르시는 게 들렸습니다. 어제 우리가 도와드렸던 그 채소들로 요리한 걸로 보인 식사가 또 한가득 있었어요. 정말 이곳은 시공간이 뒤틀린 신기한 곳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밥을 먹고 또 먹어도 신기하게 다 들어가더라고요. 저희에게 좀 더 쉬고 있으라고 하시며 상미 부모님은 펜션에 가신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펜션이 있고 손님이 숙박하고 가시면 청소도 하고 물건도 챙기러 가시는 거였어요. 저는 이거다 싶어서 제가 도와드린다며 거절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상미 부모님을 쫓아 펜션에 갔습니다. 이렇게라도 뭔가 보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펜션은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었어요. 상미의 집과는 또 다른 분위기의 제주도 특징이라는 돌담이 되어 있었고 마당에 아름다운 연못과 휴식 공간, 안에는 현무암으로 만든 욕조까지 있었어요. 저는 여기에 왔다 가시는 분들이 갑자기 부럽기까지 하더라고요. 열심히 청소기를 돌리며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우연히 창 쪽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와 함께 제주도의 향기 같은 것을 몸속 깊이 들어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정말 이곳에 살면서 나도 이런 삶을 누리면 행복하겠다는 확신 같은 것과 미국에 계신 부모님도 이곳에 사시면 얼마나 좋을까도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독특한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그렇게 서울에 올라가기까지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밭일도 도우고 바다에도 가고 여러 가지 제주도 과일도 먹으며 신나게 지냈습니다. 그동안 서울에 오래 살다 보니 이따금씩 서울에서 쓸쓸하고 차가운 감정이나 먹먹한 감정을 느끼곤 했는데 그건 서울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한국 제주의 모습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제주도에 대해서
그 어떤 외국인보다 깊게 체험하고 왔다고 자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많은 식사와 그것을 다 먹고 있는 내 모습. 다시는 맛보기 힘든 그 막걸리의 향과 풍미, 그리고 고요한 곳에 외로움이 아닌 포근함과 끊이지 않은 웃음은 정말 묘한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에서는 유명한 카페에 가거나 재미있는 영화를 보더라도 뭔가 늘 허전하고 슬슬 서울 도심이 싶었던 저에게 한국의 제주도는 강한 충격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돌아오니 이상하게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더라도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방학 때 그렇게 지방으로 내려가는 건가 싶기도 했죠. 그래서 정말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각오를 하고 다른 한국 친구들에게 제가 느낀 감정들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자기들은 그런 거 없다며 그냥 방학이라 내려가는 거고 서울에 혼자 남아 있으면 뭐 하냐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이미 고향에서 받아오는 힐링의 에너지로 재충전해 온다는 걸 못 느낀다고 말이죠. 서울이 늘 활력이 있던 게 이런 숨겨진 이유가 있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한국의 제주도에서 받았던 그 좋은 기운 덕분에 그전에 서울에서 느꼈던 삭막한 감정과 쓸쓸한 감정이 이제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의 자리를 잡고 사는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졸업도 했으면서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저를 보면 벌써 마음속에 답을 정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먼저 자리를 잡고 미국의 부모님도 모셔오고 싶다는 희망으로 요즘 혼자서 설레이고 있습니다. 저의 선택이 괜찮은 걸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